Oh my god! 아, 이거는 지중해식 수제 그릭 요거트 같은데요. 제가 먹어보니까 굉장히 일단 맛있고요. 이 가니쉬가 지금 보니까 초코 첵스를 아주 크런치하게 잘 사용하신 것 같고요. 프레쉬한 과일들을 아주 조화롭게 잘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요리든지 그 상태에서 항상 발전해야 된다는 거를 중심으로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모카세님께 90점 드렸습니다. 제 마음에 100점이죠. 감사합니다. 고모부 카세. 안녕하세요. 맘세종TV의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세간의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넷플릭스의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과 함께 저의 생각을 이야기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보통 제가 넷플릭스 프로그램 리뷰는 주로 내용보다는 다 보고 났을 때 감상평, 시청 후 소감 이런 거 위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좀 내용을 이야기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요. 저도 먼저 시청한 저희 가족들한테 이야기를 다 듣고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제가 몰아보기로 다 봤거든요. 현재까지는 프로그램이 10회까지 공개가 되었고요. 오늘 바로 3억의 주인공이 누구일까? 이렇게 재미있는 최종편을 남겨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최종회를 예측해보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흑수저 셰프 옷을 입고 왔습니다. 지금 최종 8인의 셰프가 흑수저 4명, 백수저 4명 이렇게 8분이 남아 계신데요. 최종 우승자에게 3억을 전달하는 이런 마무리가 오늘 진행될 예정인데요. 제가 응원하는 세 분은요, 트리플 스타, 나폴리 마피아, 그리고 요리하는 도라이 이렇게 세 분을 좀 응원해 볼게요. 이 세 분 중에서 만약에 3억의 주인공이 된다면 이것이 또 여러 젊은이들에게 많은 희망을 줄 것 같아요. 투표를 통해서 배우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백수저의 코스를 가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 자기 성취를 이루는 게 아니라 오직 자신의 노력과 열정과 이런 모든 것들로 자신의 꿈을 이루어내는 그런 젊은이들을 보면서 굉장한 희망을 가질 것 같아서 제가 이 젊은 흑수저 요리사 세 분을 응원합니다. 솔직히 백수저 요리사 네 분은 이미 다 이룰 걸 이루셨고 이곳에 나왔다는 것 자체로 존경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얻을 게 없거든요. 요리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또 예능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외식업계가 한층 더 앞서 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큰 뜻을 가지고 출연을 각오하신 거니까 이 요리사들을 존경하게 될 거예요. 꼭 우승을 하지 않아도요. 제가 이 프로그램에서 3가지의 인사이트를 강하게 얻었는데요. 첫째는 두 분의 심사위원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어요. 심사위원 두 분 중에서 백종원 요리사는 아무래도 외식업계의 거장으로서 요리의 맛을 중심으로 평가를 많이 한 것 같고요. 물론 안성재 셰프도 맛은 기본으로 하지만 아무래도 미슐랭 3스타의 파인다이닝을 주도하는 그런 요리사이다 보니까 어떤 익힘의 정도? 그리고 또 타이트하게 소금이 들어갔느냐, 뭐가 들어갔느냐 이렇게 또 요리 과정을 굉장히 중시하시고 원칙을 예리하게 평가하신 것 같은데 두 분이 이제 서로 조율을 하면서 그 합을 맞춰가는 그런 심사 과정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최연석 셰프하고 여경래 셰프의 거장다운 너그러운 마음 그거에 제가 정말 감동을 받았거든요. 여경래 셰프 같은 경우에는요 1대1 매치에서 철가방 요리사한테 도전장을 받고 두 분이 같이 요리 경연을 하는데 결국은 철가방 요리사한테 패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굉장히 쿨하게 나도 예전에 철가방 했었다 하면서 그 경연에 한해서는 내가 졌다는 거를 분명하게 시인하는 그 모습이 진짜 존경스러웠고요. 최연석 셰프 같은 경우는 이제 맨 마지막 과정에서 제일 잘하는 요리를 하셨는데
안성재 셰프가 이렇게 맛을 보더니 조금 느끼한 게 있어서 버터 양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저희같이 이렇게 시청자 입장에서는 아 저분은 버터를 좀 싫어하나 보다 뭐 이 정도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안성재 셰프의 취향인가 보다 하고 어물쩍 넘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자존심에 더 상처가 나지 않는 결과를 낼 수도 있는데 글쎄 제가 볼 때는 굉장한 용기인 것 같아요. 최현석 셰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 요리가 왜 더 느끼해졌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마늘을 빼놓고 조리하셨대요. 그걸 스스로 시인하고 스스로 고백하는 걸 보면서 정말 용기가 대단하구나 하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30년이나 된 명성 있는 셰프가 굉장히 중요한 식재료인 마늘을 빼고 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화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서 아 정말 저분은 저 자리에 괜히 올라간 게 아니구나 하고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사이트는요. 트리플 스타와 나폴리 마피아 이 젊은이들이었는데요. 특히 트리플 스타는 항상 조용조용한 모습을 유지하면서 평정심을 잃지 않고 자신의 그 요리에 집중하는 그런 진지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팀 요리를 할 때 딤섬의 여왕이라고 불리우는 그 중식 요리 셰프가 레스토랑 대전에서 한 팀이었던 정지선 셰프가 딤섬의 여왕답게 마라크림 딤섬으로 최다 판매를 하고 또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고 있는 그 과정에서 자신이 그 마라크림 딤섬을 만들기 위한 춘건을 이렇게 다 잘 썰었다 이 얘기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 뒤에서 마라크림 딤섬이 완성되도록 그 많은 재료를 다듬고 서포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정지선 셰프만 축하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이가 젊다고 해서 사람의 깊이가 얕은 게 아니구나 하고 감동을 받았고요. 나폴리 마피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자신의 요리만 보면서 직진하는 그 모습이 저와는 좀 다른 캐릭터라서 굉장히 부러웠어요. 자신의 식재료를 지키기 위해서 냉장고 앞에서 여유 있게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요. 자신의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재료를 사용하는 그 아이디어나 여러 가지 센스 있는 그런 부분들이 훌륭한 셰프답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티라미수가 벌써부터 대기업에서 시판하기 위해서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해요. 우리가 꼭 비싼 돈을 주고 레스토랑에 가지 않아도 나폴리 마피아의 티라미수를 편의점에서 먹을 수도 있겠어요. 백수저인 최현석 셰프의 구매력과 관련된 가격 결정, 흑수저인 나폴리 마피아의 소비자의 입맛을 겨냥한 정확한 메뉴 선정, 이런 전문가다운 결정과 판단은 그들의 경험을 쌓은 시간이 아니었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결과물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울 때가 많은 게 저를 포함해서 저와 유치님 분들이 거의 흑수저 유튜버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걸 한번 생각해보면 알 수 있죠. 그 연예인들이나 인플루언서 같은 사람들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면 폭풍 성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영상을 잘 만들고 부지런히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인 유튜버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앤디 워홀이 정확하게 이런 현상을 판단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에 굉장히 공감을 하거든요. 이게 사회 현상이기도 하고 사실 팩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흑수저와 백수저의 대결에서 눈을 가리고 맛을 평가했을 때 흑수저가 백수저를 이길 수도 있는 그렇게 뛰어난 요리를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회적인 평가를 할 때는 요리에 집중도 하지만 그가 가진 명성 그리고 또 그가 쌓아온 이력 이런 것들이 평가에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벌거벗은 임금님에서 임금님이 옷을 입지 않았다고 정확한 판단을 한 오직 한 사람은 아이였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만큼 사회적인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내가 너무 부족한 사람인가 봐 하면서 자책하거나 너무 작아지는 느낌으로 우울해하지 마시고요. 즐기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어가면 언젠가 또 여러분을 알아줄 날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학교 급식을 조리하시는 분이 셰프로 나왔었는데 닉네임도 급식 대가라는 이름으로 나왔거든요. 그분의 유튜브를 보시면은 그분이 이제 이렇게 명성을 얻고 인기를 얻고 또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게 되니까 영상 하나로 2만 명의 구독자를 얻었고요. 영상 수백 개의 조회수를 단 영상 하나로 얻은 걸 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 프로그램에 백수저 셰프님들이 나올 때는 굉장히 고민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분들의 레스토랑도 날마다 예약이 다 차서 이전의 인기보다 몇 배나 인기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다른 방면으로 생각을 해보면 인플루언서들은 자유가 없잖아요. 왕관의 무게를 버티기 위해서 또 사생활도 많이 침해를 받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세상은 좀 공평한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제가 여러 가지로 프로그램에 관한 이야기 많이 나누었는데요.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관계로 오늘은 여기서 이야기를 마칠 거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면 흑백요리사 2편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기까지 잘 들어주신 분들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주님들 자주 오세요. 안녕.